이번 시간에는 지난 10주간 이루어진 우리 수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주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 조선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큰 틀에서 거시 구조에서 미시 구조로, 그러니까 거시 구조로서는 이민이라고 하는 부분, 동포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으로의 유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이민의 한 부분이, 동포의 한 부분이 중국 동포인 거죠. 그래서 미시적으로, 작은 의미로 동포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민의 한 부분에 있어서 비자 제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거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자가 주어졌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소위 정주와 연결되는 부분, 정주하게 되면서 중국 동포들의 삶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구체적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 내 중국 동포들의 이주사와 함께 현재의 모습까지 다 살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주간 동안은 거시 구조 속에서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정주하게 됐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 자체에 대한 초점도 있지만은 국제사회 전체에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이주 현상, 거기서 한국이 예외가 아니고 중국 동포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주의 시대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국의 이민 정책은 어땠는가? 이민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한국으로의 이민 문제, 중국 동포를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 동포로 가서 중국 동포는 그러면 한국으로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한중 수교 전부터 그 이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국 동포의 이주 역사를 살펴봤고요. 이러한 이주가 가능하게 된 데는 한국의 중국 동포에 대한 법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법과 제도가 어땠길래 중국 동포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가 하는 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결과로서 중국 동포들이 정주화가 됐고, 그 정주화 과정 속에서 한국에서 있질 않고 다른 지역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이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5주까지는 이주라는 거시적 틀 내에서 국내 거주 조선족을 바라본 것이고요. 한국 정부가 이주라는 그러한 내용을 대응하면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서 받는가. 특히 한국의 재동포 정책, 한국의 이민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과 같은 큰 틀에서 중국 동포들의 한국의 유입 생활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동포들이 이주하는 것이 꼭 수동적으로만이 아니라 중국 동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주를 했는가. 그래서 중국 국내 상황, 일본에서의 중국 동포 상황, 이 동아시아 차원에서 바라봄으로써 거시적 측면에서의 이주라는 것이 중국 동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국 동포들의 정주를 결정지은 체류 자격, 즉 비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6주 이후부터는 이렇게 한국 사회에 들어온 중국 동포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중국 동포 인구가 90년대 2, 3만 명에서 2020년
80만 명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은 집거지를 이루고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 가리봉동부터 시작해서 수도권까지 이르는 중국 동포 집거지에서의 형성 과정을 살펴봤고요. 거기에서 중국 동포들은 사실상 한국에 노동을 하러 온 것인 노동 이주자로서 바라보고 그랬기 때문에 노동 이주자로서의 삶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또 살펴봤습니다. 노동 이주자의 삶이 계속되면서 한국에서의 정주를 하게 되고 정주를 하면서 조선족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정주 과정과 조선족 삶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라는 것이 중국이 아니고 원래의 모국인 한국에 살지만 외국인으로서 또는 동포로서 조선족으로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차별,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또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차별들은 또 중국 동포 사회의 분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분열적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그러한 한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중국 동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 법무부의 시각들, 사회의 시각들, 거기서 나타나는 갈등, 상호 이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6조 이후에는 한국 사회의 주민이 되는 과정, 그 속에서의 삶, 갈등에 대한 얘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동포들이 이렇게 정주하게 된 것은 결국은 동포들에 대한 취업 체류 자격인 방문 취업 H2 비자와 재외 동포 F4 비자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중국 동포들은 단순 노무에 종사를 하게 되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산업에 있어서의 노동자로서 거주를 하게 됐고, 그것이 중국 동포들만의 독특한 사회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하나의 계층화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영주 자격으로 변화를 시키고 확대를 시켰습니다. 영주 자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구성원이 돼서 주민으로서 계속 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국 동포들에게는 제한된 또는 뒤틀어진 형태의 제도가 도입이 됐고, 그러한 속에서 중국 동포들이 한국의 제도 속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동포 나름대로의 독특한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중국 동포 사회는 비전문 외국 인력이라는 시각 속에서 그러한 비자 제도로서 이루어지게 됐고, 그것이 점차 동포라고 하는 측면에 혹은 영주권이라는 측면과 연결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동포들은 더 이상 이민자가 아니라 정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주민이 된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동포타운이라고 불리는 중국 동포들의 집거지가 여러 곳에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졌고, 그것이 정책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에 있어서도 차별과 배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별과 배제는 제도적인, 법적인 차별로 인해서 중국 동포가 독특한 하나의 사회의
하층 계급화하면서 계층화하면서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한국 사회는 국민, 민족, 동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다양한 분열적인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동포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다른 동포들, 법적으로 다른 동포들, 시선으로 다른 동포들, 이렇게 분열적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중국 동포라고 하는 존재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포용과 통합,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하나의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인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에 대한 시선, 동포에 대한 시선, 또는 어떤 국가에 대한 시선까지 그것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자 같은 것이 중국 동포의 존재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영주권자일 경우에는 국적으로서 중국인이고, 심지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회복을 했건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국인이자 한민족이지만은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중화민족의 일원인 조선족이 외국인 한국에 가서 귀화를 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한중 관계 속에서 중국 동포인 조선족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한민족의 일원으로 동포로서 포용해서 한국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사실상 어느 정도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 동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중 관계도 변화할 수 있고 중국 동포의 삶도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거주 중국 동포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변화를 해야지만이 중국 동포에 대한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